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부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발표 순서는 디지털 부인의 동기에서부터 디지털 부인의 서비스 플랫폼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왜 디지털 부인이 필요하냐는 것은 앞서도 발표를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미래 도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인문사회학적으로 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도시공학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식별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문명에 대한 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초연결성이라든지 초지능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이라든지 인간과 기계의 협동에 대한 5차 산업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미래 도시의 요구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설계가 되고 건설이 되고 시험, 유지보수, 운용, 최적화 등의 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에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의 이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설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최적화 설계는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구축이 되어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합니다. 이 두 개의 단계에서의 실제의 솔루션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식별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 뭐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정의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을 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이 디지털 트윈이다. 어떤 사람은 모델이다. 어떤 사람은 매핑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보는 사람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컨퍼런스와 연관이 돼서 우리의 지역이라든지 공간정보 도메인에서 오는 디지털 트윈하고 풍력 발전, 여기에서 윈드 터빈이라고 했죠. 이런 도메인에서 오는 디지털 트윈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를 요약을 하게 되면 실제의 물리적인 자산이라든지 운용 프로세스라든지 실제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목적물인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하고 반대되는 실제 시스템을 피지컬 트윈이라고 해서 PT라고 부릅니다. 자, 이 PT라고 하는 것에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이 붙기 위해서는 운용 자체가 이와 같이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실제 이 디지털 트윈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명주기 동안에 실체계가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진화도표로 앞에서 본 수명주기 동안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트윈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뭐냐? 시스템을 해석하고, 시스템을 예측하고, 시스템을 제어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하는 것들인데 실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지컬 트윈, 다시 말하면 실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뭐 비가 오면 며칠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통이 정체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미세먼지가 있는데 언제 없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런 질문을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답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자가 답을 가지고 반영을 하거나 반영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저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디지털 트윈이 실제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앞에서 보신 대로 이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 실제 시스템인데 이 디지털 트윈이 실제 시스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수집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운용이 될 때는 나름대로 데이터가 조금은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트윈은 설계된 단계에서 설계 문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건설이 되고 건설이 돼서 운용하고 시험평가를 거쳐서 실제로는 이와 같이 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유지보수라든지 최적화에서도 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설계에서부터 시공되는 단계에서는 검증에 사용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석, 운용 분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시의 건강진단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이건 시스템 헬스라고 하는데요. 건강진단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복사하기 위해서 피지컬 트윈이 태어나고 두 개가 다 있을 때는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돼서 동작한다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만드느냐? 구성 요소가 먼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계의 데이터를 수집한 그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되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3D 캐드의 정보들이 구성 요소가 되고요. 이 정보는 정적인 정보입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행위 모델이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오 스페셜 캐드 인포메이션은 목적에 따라서 레벨 오브 디테일, LOD라고 하죠. 를 다르게 할 수 있고요. GIS라든지 BIM이라든지 캐드를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시스템 모델은 실제 AI를 이용한 데이터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모델 혹은 이걸 융합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 어떤 거냐를 예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지털 트윈 하나 소개하면은 이겁니다. GIS 정보에다가 GPS의 리얼 데이터, 그 다음에 트래픽 모델을 집어넣으면 트래픽 디지털 트윈인데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이면 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내비게이션. 자, 그 외에도 이 전환 디지털 트윈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실제 미래 도시 전체의 디지털 트윈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전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평가한다거나 어떻게 대피를 하면 가장 좋으냐 하는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면 실제로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단위 시간당 피해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빠져나가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실제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정보를 가지고 추가적인 서비스로 실제 프로세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지형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고 중요한 분석들을 보게 되면 토포로지컬 분석이라든지 지오메트릭 분석,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잘 배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정적인 스태틱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것하고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분석이 어떻게 틀리냐. 이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실제 미래 도시의 스마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적인 스태틱 분석이 충분하냐. 대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헤이비어의 다이나믹 모델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비헤이비어 다이나믹 모델은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데이터가 확보된다고 하면 기계학습으로 그냥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다고 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모델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실제 이 모델은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하는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회귀 모델, 또 수학에서 어떤 특별한 함수를 쓰는 모두 다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머신 레이더, 다시 말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짧게는 1개월, 수개는 길게는 몇 년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지만 왼쪽에는 데이터만 확보되면 10분 내로 모든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렇게 쉬운 거가 오른쪽에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오른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왼쪽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게 되면 왼쪽 문제는 인과관계를 데이터 모델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배운 거 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인터폴레이션이 되지만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어렵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서 우리가 X를 소방차의 출동 대수라고 하고 Y를 화재 피해 해결해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소방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학습을 하면 X와 Y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소방차의 출동 대수가 많으면 피해액이 많다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말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실제 소방 불의 화재 피해액을 줄이려면 소방차 출동 대수를 0으로 하려면 그래프상에 맞죠. 당연히 맞죠. 여기 가면 피해액이 제일 작다고.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오류들이 데이터 모델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배운 거와 난다는 건 뭐냐. 이 노란 부분에 학습된 영역에 있는 것은 실제 학습된 점이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답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점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이것을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실제 수학 과외를 열심히 한다고 영어 시험 잘 치는 게 아니죠. 이게 학습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시티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대안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이 시뮬레이션 모델은 실제 데이터가 없더라도 가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실제 데이터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검증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AI에서 하는 데이터 모델하고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서로 장점과 단점을 결합해서 영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조금 전에 소개한 AI에서 하는 데이터 모델은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없을 뿐더러 이래를 예측할 때 배우지 않은 것은 전혀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기계공학과의 석사 이상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를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바스라 해서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의 융합 기술을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 이 바스의 기본 개념은 모델을 도메인 알리를 사용해서 스트럭처를 일단 파악하고 아는 거는 모델의 지구에서 흰색으로 하고 모르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나누어간다는 겁니다. 이 검은색 부분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 검은색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검은색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데 이것을 시메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 모델은 머신러닝이 내장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되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고신뢰도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했을 때 디지털 트윈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레벨로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첫 번째 레벨에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와 지형 공간 정보. 세 번째는 데이터와 지형 공간 정보의 데이터 모델. AI를 사용한 데이터 모델. 네 번째는 앞에서 소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델의 서비스 레벨을 0를 데이터 서비스, 0을 1을 정보 서비스, 1을 지식 서비스, 마지막에 네 번째를 스마트 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공간에 있는 물체에 대한 속성 정보가 뭐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식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간의 객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두 개가 오버래핑이 되느냐, 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식 서비스는 객체들이 움직이는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혹은 규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있는 스마트 서비스에서는 우리의 미래 도시를 여기 본 대로 최적화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이라든지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거듭낼 수가 있다. 자, 이 참 서비스 레벨 정의도 멋있고 잘 됐는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 서비스가 어떤 거냐 알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미래 도시에 대한 도시공학적인 문제가 뭐냐를 지금 다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는 모르겠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서비스가 문제가 제대로 식별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비스가 식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놀고 있을 거냐? 그럼 서비스 식별 뺄 때까지 계속 있다가 그때 가서 하는 거죠. 우리는 서비스가 뭐든지 간에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가 앞에 보여준 컴포넌트 3개를 결합한 것들이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아울러 앞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고 데이터 모델이 있으면 우리는 재빨리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컴포넌트가 데이터하고 지형 공간 정보하고 시뮬레이션인데, 이것들이 서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교통 디지털 트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 어떤 교통 문제가 있어서 교통이 정체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뭐 전용 차를 세우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그 제한을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 모델이 실제 도시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도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의 변수를,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실제 도시의 공간이나 지형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오스페셜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이걸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분석하면 이걸 가지고 리포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의 답은 이거라고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좀 멋있게 보이면 좋아하니까 이걸 데이터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렌더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옵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봐서 이 문제인 경우에 공간정보 시스템하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으냐, 그거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게 좋다 하겠죠. 그러나 다른 도시 문제로서 도시의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디지털 트윈 시킨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공간정보 시스템은 전혀 필요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들다고 했을 때 우리는 플랫폼 하나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플랫폼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 그 미래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식별 안 되는 것도 있고 식별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오후에 할 세션에서 주로 IoT 기반의 플랫폼, 데이터와 AI를 이용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플랫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플랫폼에다가 공통적으로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의 플랫폼이 들어가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 AS라고 하는 모델에서는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하고 이보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스마트 서비스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것까지 뭘 하느냐. 앞에서 제가 정의한 레벨 0에서부터 레벨 3까지의 서비스를 하되, 실제로 왼쪽에 있는 플랫폼은 레벨 3까지, 레벨 2죠. 세 개까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레벨 3, 4개를 나갑 서비스를 하고, 제한점은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동작하는 데이터에 한해서 예측을 하거나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오른쪽은 그거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실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플랫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스마트 서비스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let us know by raising your hand, please.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and for this very smart concept. Was it possible that you implement this concept in some real-world examples, or should be the next step? Yes or no? I implement modeling simulation platform for a long time. Actually, I've been working with military modeling simulation for the last 30 years. So I have many weapon systems and operational weapon systems and strategies and doctrines, so on and so forth, all put together to see if military systems work correctly. If work correctly, I may analyze what is happening, something like that. So in that sense, I partially implement. One third has been implemented. Thank you. Yes. So thanks again for this excellent presentation. I really love the idea and the concept of combining machine learning and human knowledge. Because there's say strengths in the machines have good math skills, statistics, but humans also have good skills in combining these things and try to combine it. I think that's very relevant for the future. But it's also difficult. Yes, it is. Because you had this nice example of saying study math doesn't improve your English part, but in fact machines do improve their English translation skills not by learning grammar but by learning math. Yeah? So the translators are saying being improved a lot just by not taking care about the grammar and trying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language, but just on statistics, and it surprisingly works well for machines, not for humans. So do you have any, say, concept how to approach into this direction? What will be the first steps to say, learn how we can combine this machine learning and human models? Yeah, what I did actually was that I just built model with knowledge, which may be in part. So you just model in, let's say, block diagram basis. If you do not know behavior of block diagram, you may leave it as blank. Then, by using big data, you may learn the block diagram behavior as, let's say, URL or whatever. So if your system is big, you just identify which one is known and which one is unknown. But all of this block diagram should be based on semantics of model. Otherwise, there's no meaning. So we may have example like a smart farm example where we got to collect some data from smart farm, and I just built a physical plant model
and I just learned this model to identify model correctly. Then I design controller, which basically controls some environmental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CO2, so on. I successfully finished that by using ES concept. We also have an example in traffic. You have big data from traffic. I just build model, traffic model as the grid-based cellular automata, which is basically state transition system. Then I learn this automata's transition rule. Then I just apply that in real world navigation system. Result shows that this is much better than previous AI approach in its accuracy. That's what it is. Thank you. Thank you, Professor Cheng. Please give him a big applause. Now,